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더 무료하게 느껴지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관계들이 불안하게 다가오시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연구팀이 80년간 진행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도는 나이나 건강 상태가 아닌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습관 단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대 수명이 평균 4.7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4.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손주의 대학 입학을 볼 수 있는 시간, 평생 꿈꿔온 세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 새로운 취미를 배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3년 보고서는 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습관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이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습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들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습관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변화의 방법을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찬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복 노후 채널.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길을 혼자 찾기는 쉽지 않죠.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용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연구팀이 80년간 진행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부와 명예가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야말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이러한 소중한 관계를 해치는 습관들을 무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3년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부정적 습관들이 대부분 중년기에 형성되어 노년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노년학 연구소장 로라 캐플런 박사는 우리의 노후 삶의 질은 유전자나 환경보다 습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의 질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부정적 습관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나이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습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하여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판단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첫 번째 함정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딸의 방문이 최근 들어 뜸해졌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2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방문 주기가 늘어났지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집 딸들은 더 자주 찾아온다던데 나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배웠는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마가렛 클락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와 판단은 종종 세대 간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죠. 현대 사회는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압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다카하시 겐지는 그에 져서 행복한 노후의 심리학에서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실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기대와 판단은 서서히 쌓이다가 결국 깊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년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현실적인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기대를 조절한 그룹에서 관계 만족도가 평균 45%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대가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직장 업무는 더욱 강도가 높아졌고 육아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주말마다 쏟아지는 자녀들의 교육 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소통 방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요.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통에 적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노인심리 연구팀은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유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는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덫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문득 20년 전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한숨 지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시나요? 올해로 은퇴 5년 차가 되는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앉아 계시다가도 30대 때 해외 발령을 거절했던 순간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쯤이면 전 세계에 인맥이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시죠. 옥스퍼드 대학의 노년심리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후회와 집착이 현재의 행복도를 평균 3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이죠. 하버드 의대의 엘리자베스 모턴 박사님은 과거에 대한 지나친 회상과 후회는 우리 뇌의 현재 순간을 누리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첫 회만 돌려보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에 머물러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과거 회상의 시간이 더 많아지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새로운 기회나 관계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캐나다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60%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제 과거의 아쉬움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취미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니까요. 셋째, 건강관리에 소홀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처럼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난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신 박영호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증이라는 결과를 받으셨답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몇 년 동안 운동하자고 했는데 저는 매번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뤄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하시더군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노년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학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일본 노년학회지에 발표된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요가를 시작하신 그룹은 1년 후 균형 감각이 평균 40%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도 60% 감소했다고 해요. 더구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시면서 우울감도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건강관리 꼭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또는 장보기를 가실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시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시면서 새소리도 들으며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는 거죠. 호주 노인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건강관리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는 셈이죠. 재미있는 것은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도 함께 찾아온다는 점이에요.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을 만나 새로운 친구가 되실 수도 있고,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면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실 수도 있답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신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 새로운 도전에 대한 회피를 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얼마 전 만난 이숙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꺼리셨던 할머님께서 우연히 동네 복지관의 실버 디지털 교실에 참여하시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걸음수도 체크하면서 살이 쏙 빠졌답니다. 할머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영국 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특히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져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미국 신경과학회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나듯이 말이죠. 혹시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으신가요? 수채화를 배워보고 싶으셨나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예쁘게 찍어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외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보고 싶으셨나요? 캐나다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87%가 자존감 향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평균 2.5배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스마트폰의 기능 하나를 배우는 것부터, 동네 문화센터의 한 강좌를 듣는 것부터, 아니면 유튜브로 간단한 운동을 따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5째,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을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왠지 나가기가 귀찮아져서 친구들 만나면 피곤하기만 하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주의하셔야 해요. 아파트 5층에 사시는 윤순자 할머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계시다가 점점 더 외출이 두려워지셨대요. TV만 보며 보내시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님께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실버 카페 모임에 한번 오시라고 권하셨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신 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 위험을 73%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규칙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4.5년이나 더 길다고 해요. 미국 노년학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구의 숫자가 아닌 관계의 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국 노년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수많은 지인과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밝혔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아파트 주민센터의 취미 교실, 복지관의 봉사활동 등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답니다. 특히 요즘은 화상통화나 메신저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 매일 잠자리 인사를 나누시는 할머님, 고등학교 동창들과 채팅방에서 수다를 떠시는 할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흐뭇해지죠. 노년심리학회지의 연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복지관에서 반찬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강하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매주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답니다. 6째, 재정관리 방치는 안정된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재정관리를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주목해 주세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해요.
여기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은퇴 재무 설계의 핵심은 자산 배분이에요.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후 자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1. 생활자금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23년치의 자금은 정기예금이나 CMA와 같은 안전한 상품에 예치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2. 중기 투자자금입니다. 3 내지 7년 정도의 중기자금은 원금 보장형 상품과 수익 추구형 상품을 7대3 정도로 배분하세요. 국내외 우량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분산 투자 상품인 ETF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답니다. 3. 장기 투자 자금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 자금은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세요. 주식형 펀드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등을 통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단,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에요.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유동성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영준 씨는 은퇴 후 보유하고 계시던 상가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다른 투자를 안 해놓으니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지금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재무 점검도 잊지 마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산 배분이 적절한지, 수입과 지출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은퇴 설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도구들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자산관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지출을 기록하고 투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체계적인 재무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도 5년 후에는 눈에 띄는 자산 증가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닌 삶의 질 관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적절한 자산 배분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7째.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행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적응하기 힘들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머릿속을 맴돈다면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신경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반면에 긍정적 사고는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 실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랍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나이라는 숫자에 나를 가두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스마트폰 배우기였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면서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노년 심리학 연구에서는 생각의 유연성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어요. 캐나다 노인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3배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2.5배 높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 생각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동적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난 너무 늙어서 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나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인 생각일까요? 다음은 재구성 리프레이밍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늦었어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야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진들은 작은 성취 경험이 쌓일수록 긍정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밝혔어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산책로를 걸어보거나 처음 보는 과일을 맛보거나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는 거예요. 특히 세대 차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각 세대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더 개방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소중한 과정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도 달라진답니다. 8째. 감정 표현 억제는 마음의 벽을 쌓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나 때는 이런 것쯤이야.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지나친 감정 억제가 우리의 건강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제정신건강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들 중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35% 낮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감정 표현 억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쌓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난 원래 감정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은 감정 표현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연습하면 누구나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심리상담가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하셨어요. 하지만 12주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엔 이렇게 마음을 나누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감정 표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내가 전화도 안 하고가 아닌 연락이 뜸해서 걱정이 되었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가 아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은 감정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 싫다 정도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점차 더 섬세한 감정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손녀가 안아주었을 때 가슴이 따뜻했다. 마트 직원의 친절한 도움에 감동받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감정 온도계를 활용해 보세요. 0도부터 100도까지 지금 내 감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속상한 마음은 80도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해요. 노년 심리학 해지의 연구를 보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세대 간 이해도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무슨 감정 표현이냐 하면서 늘 속으로만 사귀었지요. 그러다 작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족들과 대화가 훨씬 더 깊어졌답니다. 영국의 한 장수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5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닌 실제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놀라운 결과였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 요즘 많이 외로워.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그동안 말 못했는데 고마워. 이렇게 작은 마음의 표현부터 시작해보세요. 때로는 한마디의 진심 어린 표현이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수 있답니다. 9째. 자기 개발을 중단하는 순간은 인생의 황금기가 사라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그냥 쉬어야지.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계시진 않나요? 놀랍게도 뇌과학 연구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 뇌는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실제로 2023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한 기사는 67세의 하버드 평생교육원을 통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해 73세에 상담심리 자격증을 취득한 미국인 마가렛 골드버그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논문을 읽고 컴퓨터로 과제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죠. 이제는 제 또래 노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배움에는 결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답니다. 자기 개발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국제노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75% 늦춰졌고 우울증 발생 위험이 50%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요리, 원예, 미술, 음악, 외국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세요. 하루 10분 영어 단어 외우기. 일주일에 한 번 그림 그리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다음은 배움의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즐거운 법이죠.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나는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뤄서 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많이 있어요. 실버 스마트폰 교실이나 디지털 기초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멀티태스킹 학습의 효과예요.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진은 2가지 이상의 활동을 병행할 때 뇌의 활성화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며 걷기, 외국어 공부하며 요리하기, 친구와 대화하며 그림 그리기. 이런 식의 복합적인 활동이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2022년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발표한 실버문화예술활동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악기 연주나 합창과 같은 그룹 활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노년학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노인들이 평균 7년 더 젊은 뇌 나이를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의 황금기가 아닐까요? 10번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생 이막의 주연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며 보내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TV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고 2023년 세계행복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8% 높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평균 수명도 4.2년 더 길었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한 은퇴한 회계사가 시작한 할아버지의 장난감 병원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이 활동이 SNS에서 화제가 되어 지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답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강아지, 고양이들과 놀아주는 동물 친구, 도시농업 동아리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과 나누는 도시 농부, 지역 축제에서 전통 음식을 가르쳐주는 맛의 전수자, 지하철역에서 길 안내를 도와주는 실버 도우미. 국제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뇌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훌륭한 건강관리법이 된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202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꾸는 50인의 80세의 환경운동가가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어요. 은퇴 후 시작한 한 주의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 15년 만에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발전한 거죠.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제가 심은 나무들은 100년 뒤에도 지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우리 DNA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가 더 천천히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막은 1막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경쟁에 시달릴 필요도 없죠. 오로지 나를 위한 내가 즐거운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시작하면 된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집 앞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고 이웃의 택배를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마트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젊은이에게 요리 팁을 알려주는 것도 좋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준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100세 시대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에서 온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10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2023년 발표한 활기찬 노년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 노인들의 82%가 1년 이내에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 가지 습관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을 시작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개선되었고, 이는 다시 적극적인 자기개발의 동기가 되었답니다. 재정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버드 의대의 장수 연구팀은 습관의 변화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요. 이번 주말 근처 도서관에서 새로운 강좌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2022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는 인생의 황금기는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60세 이상 참가자들 중 91%가 새로운 습관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경험했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요. 건강한 습관들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100세 시대 연구에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비결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은 장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책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의 후회는 지혜로 바꾸고, 고립의 시간은 소통의 기회로 바꾸고, 두려움은 도전의 설렘으로 바꿔가며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지금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에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챕터는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혜로운 행복 노후였습니다.